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호구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중전회에 대해서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중요성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연말 연초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중전회에서 결정했던 사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일에 그렇다면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 중국 뉴스가 갑자기 중국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의 새로운 법이 나오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최근 들어서서 계속해서 새로운 법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중국의 호구 제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측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호구 제도로 인해서 중국인은 기본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개혁개방 이전에는 중국인들은 모두 자기가 소속한 행정 소재지에서만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갈 수가 없었죠. 이사를 가려면 당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농촌에서 살기보다는 발달한 도시에서 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만일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여하게 된다면 대규모의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가 됐었죠. 그리고 개혁개방 초기에는 동부 연안도시 10몇 개를 개방을 해서 1차적으로 먼저 경제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역시 이 개방 도시들에서는 경제 성장이 빠르고 많은 기회가 부여가 되니까 또 농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가고 싶어 했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 호구 제도입니다. 중국의 호구 제도는 신분증에도 반영이 돼서 중국인들의 그 신분증에는 본인이 농민인지 도시민인지 이렇게 본인이 소속된 행정구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호구상으로 본인이 농민이라면 도시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을 오래전부터 왕래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옛날에는 선전 같은 새로운 개방도시에 가보면 도시 초입에 커다란 출입통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국제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받는 것처럼 그 출입통제소에서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선전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통행증을 발급받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었죠. 그런데 이렇게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또 지방도시에서 대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대도시에서 개방도시로 가는 것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체계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곳에는 묵으시려면 찐징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베이징에서 며칠 일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예 몇 달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면 잠시 거주를 허락하는 잔주증이라는 것을 또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거주 이전을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이러한 도농 간의 거주 이전의 제한을 대규모로 없애는 그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제목이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구 등록 관리 시스템의 적극적 지속적 개혁을 위한 국무원의 통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의 중요 사상에 따라 우리는 과학 발전관 개념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가의 관련 호구관리 제도 개혁의 정책 부서에 의거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호구관리 제도의 개혁을 추진, 중소도시 및 소도시의 호구 등록 조건에 대한 정책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도시화 발전 법률에 따라 공업화 및 농업 현대화, 도시화 및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대중소 도시 및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여 비농촌 및 농촌 인구를 순차적으로 중소도시 및 현대화 마을로 전환해 나가서 점차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 인구들 호구 등록 수요를 만족시키고 도농 간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도시로 이전해서 살 수가 없었던 농촌 사람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도시로 이사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농촌에 대해서도 도시와 마찬가지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저의 주의를 끄는 것은 이 정책을 표현하는 이 문장의 서두에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이론,
그리고 과학발전관, 이 세 단어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덩샤오핑 이론이라는 것은 당연히 덩샤오핑이 주창했던 사회발전 단계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개 대표 이론은 제가 일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장저민이 주창을 했던 그런 사상이고요. 그리고 과학발전관이라는 것은 후진타오가 주창했던 그런 이론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가 이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이번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사상적 배경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세 사람의 과거 지도자들을 모두 거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진핑 파벌 이외의 파벌들도 모두 참여해달라는, 당신들의 사상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암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정을 필히 고려해서 해당 지역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도시의 종합적인 수용 능력, 특히 고용과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필히 농민 당사자들의 희망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농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필히 전체 계획을 준수하고 부대 정책을 잘 정비해야 하고 지도방침의 분류를 잘 따라서 적극적으로 질서규범과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즉,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이 되게 되면 도시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사회보장제도, 공공인프라, 주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업,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고려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법률이나 중앙정부의 지시는 항상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유체이탈 화법처럼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정책을 집행하는 곳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지시가 다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제 이런 지시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은 농민 당사자들의 희망을 존중해야 된다고 한 점입니다. 도시로 이사를 갈지 안 갈지는 농민이 결정할 텐데 왜 농민 당사자의 희망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아래에 있는 지시의 문장을 잘 읽어보면 조금 추측이 가능합니다. 먼저 중국 정부는 갑자기 모든 도시를 농민들에게 개방을 하면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전을 허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그런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인구의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현급 정부 또는 진급 정부의 경우에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해당 도시에 가지고 있고 또 합법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농민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해당 도시의 시민으로 이렇게 호구를 바꿔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배우자,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들도 같이 그 도시의 시민으로 호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농촌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해당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떤 정도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규정할 것인가, 어떤 정도의 거주지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규정할 것인가, 이것은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징 같은 대도시, 이 대도시의 기준은 직할시, 부성급 도시, 그리고 인구가 큰 대도시, 이렇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도시들을 제외하고 현급, 진급 도시를 제외하면 중간에 수많은 중간 규모의 대부분의 도시가 해당이 되겠죠. 이런 도시들에서는 농민인데 해당 도시에 와서 3년 이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합법적인 거주지에서 살면서 종사한 그런 농민들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호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도, 배우자도 같이 해당 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 도시에 너무 많은 인구가 들어올 것을 우려를 해서 해당 도시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서 그 합법적인 직업의 정의 그리고 합법적인 거주지의 정의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농민의 토지 이용권 및 토지 경작권은 법률로 보호된다. 현 단계 농민이 도시 호구를 취득할 시
경작지, 초지, 임야 등 토지 사용권 및 경작권을 포기할 것인가 여부는 필히 농민 본인의 의견을 완전히 존중해야 하며 강제하거나 위장하여 회수해서는 안 된다. 농민의 도시 호구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법률과 국가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농민의 목전의 이익과 장기적 생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상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더욱이 강제로 명령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재밌죠? 농민들은 도시로 가서 살고 싶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농민이 도시 호구를 취득할 시 농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농촌에서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생뚱맞아 보이는 이 조문은 사실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이 다음 문장을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용도 통제를 견제하고 호구관리제도 개혁을 빌미로 토지 이용 총체계획, 토지관리계획과 토지 이용 연도계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엄격히 농촌 건설 용지 증강 시범 사업과의 연계를 규제하여 지방의 건설 용지 규모 확대에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농민의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전에 올린 그 동영상 중에 중국의 새로운 토지관리법이라는 것을 해설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중국의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없었던 바로 도시와 농촌이 붙어있는 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임야 또는 공용지, 이것을 농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상업용지나 공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몇 달 전에 다른 곳도 아니고 베이징의 쌍디라는 지역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1000여 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단지에 지방정부가 들이닥쳐서 거기 있는 그 빌라들을 모두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 지방정부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빌라들이 샤오찬첸, 소산권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샤오찬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농촌이 집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 농민들이 집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지어진 부동산을, 그런 부동산의 권리를 샤오찬첸, 소산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쌍디에 이 소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그 1000여 세대가 넘는 빌라를 모두 밀어버렸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두 나와서 데모를 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베이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 이것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과거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던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 있는 농촌의 집체 소유지, 이 땅이 지금 새로운 부동산의 노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방정부들이 눈에 혈안이 돼서 이 땅들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무리한 수들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운 호구제도의 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농민들이 도시로 이전해가는 것을 허락하는 보다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개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토지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에 인접해 있는 농지, 이 땅에 대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지방도시들이 이 땅들을 무리하게라도 확보를 해서 이것을 다시 재매각하거나 활용을 해서 그들의 재정을 충당하려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정책의 의미는 이렇게 해서 집체 소유로 되어 있는 농지를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 그 해당 농민들을 해당 도시의 시민으로 수용을 하고 합당한 직업도 주고 거주지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해진다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시에 인접한 농지가 모두 상업용지나 공업용지로 재개발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농지가 축소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조문이 나옵니다. 호구관리제도 개혁 및 무단으로 농촌 거주 개선 등을 통과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농민 집체 소유 토지를 국유 토지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며, 농촌 집체 경제 조직이 불법적으로 집체 토지를 비농업 용도 건설에 임대 또는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시 거주민에 의한 농촌 택지 구매 금지 조치를 엄격히 집행한다. 여기서 농촌 거주 개선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판의 새마을 운동 같은 겁니다.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이런 그 행정운동인데요.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해 간다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농민들이 집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도시의 호구를 옮긴 농촌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시 주민과 동등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잠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민공에 대해서는 맞춤형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전력을 다하여 그들의 노동보수, 자녀교육, 기능훈련, 공공위생, 주택임대, 직업안전위생 등의 방면에 불거져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결국 이런 문장들이 시사하는 바는 농민들이 꼭 그들이 원해서 도시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도시민으로 편입이 된 이들 농민들은 해당 도시의 빈민층으로서 해당 도시에서 차별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이렇게 도시로 나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도농 간의 생활 격차이기 때문에 농촌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의 문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가속하고 농촌 사람들의 생산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도농 간 공공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을 추진한다. 점진적으로 도농 간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한다. 도시와의 신농촌 건설을 상호 촉진하게 하고 상응 발전하게 한다. 도시민 이전 및 농촌 잔류 선택에 있어 농민들의 자주 선택권을 존중한다. 바로 농촌에 남을지 도시민이 될지를 농민 본인이 결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이것은 농민 본인이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죠.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잠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재의 학습, 근로, 생활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잠시 거주 인구의 학습, 근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는 1차 집중 정리를 진행해서 진지하게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한다. 이후 나오는 취업, 의무교육, 기능훈련 등 실시 정책들은 호구와 관련하여 연계하면 안 된다. 도농 단일의 호구 등기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모색을 계속한다. 잠시 거주 인구 거주증, 잠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공안부와 관련 부서들 간에 연구하고 수립하는 정책이 비준된 후에 실시한다. 그리고 나서 이 지시문에는 여러 가지 경고성 발언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호구 제도에 손을 대는 것은 중국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사실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치는 굉장한 특단의 조치이고 이런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특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까이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토지관리법에 의거한 도시에 인접해 있는 농촌 토지의 활용 문제라고 보지만 이렇게 그 토지가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지방정부들의 재정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로서는 커져만 가는 지방정부들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금기의 영역이었던 도시에 인접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지방정부에 터준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그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호구 제도의 개혁을 실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영향을 끼쳐 나갈지 금년 한 해 동안 중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